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오늘은 미국 ETF QQQ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TF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펀드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입니다. 그래서 주식같이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거고요. QQQ는 뭐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뭐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보는데 좀 이제 또 조심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QQQ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은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곳이 나스닥입니다. 뭐 우리나라 코스닥도 뭐 괜찮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코스닥은 그냥 조금 그 빛을 보다가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나스닥은 지금 굉장히 그 세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고요. 과거에는 이제 미국 시장도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돼 있는 우량 종목 중심으로 성장을 했는데 지난 10년간은 완전히 나스닥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S&P 500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그 나스닥 100 종목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S&P 500도 실제로 QQQ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QQQ의 그러니까 나스닥 100의 주요 구성 종목이 애플이 이제 비중이 12.49%로 가장 높습니다. PER은 27배고요. MSFT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10.13%, 구글이 7.73%, 아마존이 7.27%, 테슬라가 4.88%입니다. 이 다섯 종목이 뭐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다섯 종목에 의해서 QQQ의 이제 퍼포먼스도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머지 95종목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크게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S&P도 지금은 나스닥 100 종목이 거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사실 S&P 500도 QQQ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S&P 종목에는 전통적인 블루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납니다. 근데 이쪽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S&P 500도 사실 이 다섯 종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간의 이제 퍼포먼스를 보면 최근엔 좀 빠졌지만은 지난 3년 동안 82.12%, 5년 동안 159.53%, 10년 동안 413.42%가 상승했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상승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두 가지 논리가 다 가능합니다. 그 과거에 많이 오른 게 앞으로도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고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지 않을까. 이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어떤 게 맞을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뭐 저는 그 기본적으로는 그 지금까지 잘해온 회사들이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서서히 오르다 최근에 이제 급등했죠. 특히 이제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잠깐 조정받고 굉장히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급하면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럴 단계고요. 차트 상으로도 그렇고 펀더멘탈 상으로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이제 PER이 20배에서 30배입니다. 뭐 싼 건 아니죠. 그렇다고 거품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싼 건 아닙니다. 아마존 63배, 좀 비싼 거죠. 테슬라 93배, 뭐 버블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테슬라는 굉장히 이제 견해가 갈립니다. 지금 한 1000불 정도 하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에 보면은 뭐 5년 내에 5,800불 갈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6배 오르는 거죠. 또 150불이 적정 주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냥 뭐 단순 전기차 업체로 본다면 사실은 좀 거품인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에 성공한다면 어떤 회사가 성공할지는 모릅니다. 자율주행을 뭐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다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서 물론 이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다면은 사실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테슬라는 조금 뭐
가능성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좀 거품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여기까지 지난 10년만 보면은 아주 뷰티풀하죠. 이렇게 쫙 잘 올랐죠. 물론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스닥 지수의 이제 과거 차트를 보면은 과거 2000년에 이렇게 버블이 생겼습니다. 닷컴 버블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2000년에 한 5천 정도 갔었죠. 나스닥 종합지수 기준으로. 그리고선 이 5천을 돌파하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등을 해서 지금은 차트가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랑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물론 이때 이제 닷컴 버블이 더 버블이 심각했습니다. 진짜 이때는 수익 모델도 없는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물론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는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비싼 건 맞지만. 근데 이제 뭐 테슬라나 뭐 그런 주식들이 있죠. 이제 그런 주식들은 좀 사실은 버블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최근에 이제 조정받고 올라가니까 조정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이 조정이 그렇게 몇 달 만에 끝날 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보다는 물론 지금 이제 버블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심각했고요. 이때는 지금도 약간 버블은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을 건데 뭐 얼마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QQQ를 가장 유망하게 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는 좀 지양하는 게 좋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홀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 사지 않으신 분들은 좀 분할 매수해서 리스크를 이제 분산시키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0년 가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승부하라. 이 책에도 앞으로도 뭐 이제 요때 버블이 꺼지기 시작할 때 요때 썼는데, 뭐 버블이 꺼질 수 있지만 결국은 나스닥이 이제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차트가 요때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하여튼 조심하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 뭐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게 주식으로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근데 두 가지만 주의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이겁니다. 폭등 후에 매수하지 말고 폭락 후에 매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폭등 후에 매수하지 말고 신중하게 뭐 분할 매수 이런 건 뭐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한번 폭등 후에 이 조정은 사실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락 후에 매도하면 안 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부진하거든요.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빠졌습니다. 한 30% 이상 빠졌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매도하거나 공매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는 결국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 폭등 후에 매수하면 안 되고요. 폭락한 후에 이제 매도하면은 결국 이제 그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폭등 후에는 매수에 신중하고 폭락 후에는 매도하지 말고 좋은 주식이라면 뭐 나쁜 주식은 바로 팔아야죠.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